하지만 오래가게의 고민이 어디 이뿐일까요?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많은 오래가게들을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입니다. 이른바 노가리 골목으로 불리는 곳의 한 가게. 매일 오전 11시 강호신 사장님은 가게 간판을 답니다. 자, 그런데요, 간판이라는 게 원래 쭉 달려있는 거 아닌가요? 간판을 왜 이렇게 안에다 보관하세요? 이게 40년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 남았거든요. 신주단지 모시듯 열심히. 그리고 이걸 딱 걸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매일 이렇게 걸고, 그래서 이게 의식처럼,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네. 서울시에서 지정한 오래가게 중에 하나인 생맥주집. 이 가게는 1980년 강호신 씨의 아버지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로선 생맥주라는 게 참 낯설었을 텐데요. 용케도 40년 넘게 살아남았지요. 이 집엔 노가리가 유명합니다. 노가리 골목의 노가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년치를 한꺼번에 사서 보관을 하니까 너무 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대로 구우면 부서져요. 아까 연탄 가는 거 보셨죠? 연탄에다 그냥 구우면 저게 부서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좀, 지금 저렇게 하면 우리가 딱 파는 시간에 저게 이제 배에 들어가서 촉촉해지고 연탄에 구웠을 때 맛이 더 쫄깃쫄깃해지면서. 노가리 한 마리면 맥주 한잔하기 아주 딱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1,000원이라고요? 들어오는 가격도 벌써 1,000원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 대에 1,000원을 받으세요. 그때 시작하실 때 380원에 안주가 100원이었거든요. 500원이면 와서 20원 거실러 가실 수 있게, 그러면 이 동네 분들이 이제 뭐 공구상서부터 뭐 도기, 타일, 인쇄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세참 드신다고 하시듯이 목도 마르고 배도 좀 출출한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한 잔 드시고 가면 이게 든든하기도 하고요. 열량이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갈증도 안 나고. 또 아버지가 내가 맥주를 정말 맛있게 냉장 숙성된 맥주를 파니까 이 맥주 맛을 아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주는 정말 다 서비스 차원에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셨어요. 노가리뿐만이 아닙니다. 급속 냉각을 하는 보통 생맥주와는 달리 냉장으로 숙성시킨 생맥주라 맥주 맛도 여느 가게와는 좀 다르다는군요. 아이고, 참 시원하겠네요. 아직 저녁 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가게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이곳엔 낮에 오는 손님도 꽤 많죠. 오며 가며 목도 축이고 스트레스도 풀곤 하는데요. 가게에 뭐 이렇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가게 엄지 19년째. 여기는 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받아서 뭐 하루나 뭐 12시간 이상 이렇게 냉장을 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는데, 그때는 전국에 2군데밖에 없었는데 전임 사장님 계실 때는 아침 7시에 열지만 밤에 9시 한 50분 되면 우리한테 막 혼을 내요.
이제 들어가라 빨리. 그렇게. 사장님 한 잔만 더 하면 안 돼.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문을 닫았던 철학이 있는 그런 데였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예전 사장님을 좀 미워했습니다. 11시까지 하면 좋은데. 장사만 한 게 아니라 손님과 동고동락했던 맥주집. 하지만 요즘 새로 바뀐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맥주집도 점점 하나의 간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 한 대형 주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길 원한다는군요. 건물주하고 40년을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을 때는 서로 정말 잘 살았는데 어떤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그 골목이 되려고 거기서 이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도 저 앞에 3개 나가고 옆 건물도 옆에도 다른 집이었는데 다 먹고 들어와서 지금 저희 집까지 먹겠다 해서 명도 소송 중입니다. 그거 명도 소송 날아온 날은 정말 제가 사는 동안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분노가 막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래서 저는 왜 고공농성을 하고, 왜 1인 시위를 하고, 그게 다 이해가 갈 만큼 분노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정말 그냥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이 붐비는 노가리 골목. 그런데 빨간 날은 10시. 그러면 저거를 빨리 수정하세요. 일요일은 10시. 오늘도 손님의 항의를 뒤로 하고 일찌감치 문을 닫습니다. 과연 이렇게 초심을 지키는 가게가 얼마나 더 있을까요? 다양함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하잖아요. 각 집마다 맥주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안주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 여기를 힙지로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거기 가면 다양한 걸 즐길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의 골목이 된다면 그런 다양함이나 특징이 없어지니까 금방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식상에서? 그러면 이 골목이 죽어가는 게 더 가속화되겠죠. 다양함이 없어진다면. 구도심이 발달하면서 원주민과 오래가기가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문짝을 만드는 이 가게도 그 때문에 서울의 정든 동네를 떠나왔습니다. 못 하나 없이 문살을 연결하는 전통 문짝 장인.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을 끼서. 예. 이거 처음에 순서를 잘 끼면은 도매가 잘 맞아. 서로 밀고 막 박아놓으면은 꼼짝을 안 해, 산이. 이 가게도 2019년 서울시가 인증한 오래가게죠. 하지만 오래가기가 무색하게 인증 4개월 만에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죠. 저 받고 한 2년은 더 올 줄 알았어, 동네에서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맨날 떠들고 이제 그 자꾸 보면 다투게 되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 이미지만 나빠지고 돈 조금 더 받아봐야 여기 와서 편안하게 일하는 게 낫지.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나 선착순으로 내가 맨 먼저 나왔어. 구청에 가서 이야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인하고 수는 좋게 지냈는데 다툴 수도 없고. 1985년 문을 열어 34년을 지켰던 가게. 이거 그곳을 떠나오니 주위에 이웃이 없어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재미가 예전 같지 않다는군요. 내가 바쁘면은 옆에 사람 보고 좀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한옥문짝 짜는 사람이 한 집도 없어.
홍은동 거기는 17집이 많을 때는 한 20집 이렇게 목공소가 쭉 있어가지고 밑에서 또 바쁘면은 일이 지절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도 내리보내고. 근데 이게 또 옆에가 있어야 이러기도 좋고. 정든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도 점점 줄어드니 이렇게 가다간 전통문짝을 박물관에서나 보게 되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입니다. 배성기 씨가 떠나온 서울의 바로 그 목공소 거리입니다. 이제 이곳에 전통문짝을 만드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20여 개) 가게 중 단 2개만 남았다는군요. 윤대호 사장님 가게는 재개발을 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그나마 살아남을 수가 있었답니다. 참 진짜 천직인가 봐요. 지금 그래도 행복이지 이 나이에 그죠? 열심히 하실 때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목수일을 했다는 윤대호 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니 참 정직하고 소박한 분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웃이 모두 떠난 지금 쓸쓸하기는 윤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 같았는데 서로 오민감이 인사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게 좋았는데 뭐 한 주 집 있다고 막 일이 더 막 쏟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오히려 많이 있을 때 더 좋았어요. 예. 그럼 목공소가 있던 자리엔 지금 뭐가 있는 걸까요? 또 여기도 목공소였어요. 여기도. 예. 여기도 목공소고. 예. 여기도 여기 아파트 짓는 데가 원래는 다 목공소들 있던 자리였어요. 예. 전부 옛날에 목공소 있을 때는 여기가 뭐 시골 동네보다도 더 시골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부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뭐 밖에 나오면 전부 서로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좀 뭐랄까 고향을 이쪽 고향을 내가 이쪽 한도 떠났는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타동에 왔는 기분. 그렇지요. 마음 붙일 이 하나 없다면은 그게 객지랑 뭐가 다른가요? 지난 91년 이곳에서 목공소를 열고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는 사장님. 땀과 눈물이 밴 그들의 일터엔 이제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생각하면 눈물 날라요. 생각해요. 일인이라는 사람들이 참 순박해요. 그렇게 막 까뚜가이 그리 한 사람이 없고 뭐 그냥 그렇게 다 좀 조용했는 편이에요. 이게 보통은 난리 나잖아요. 이래 목구이라는 사람들이 참 전부 순박하기 때문에 조금 속으로 힘들어도 다 그냥 내색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개발의 논리 앞에서 속수무책. 삶의 터전을 내줘야만 했던 오래 가게들. 과연 열심히 일만 했던 그들에겐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걸까요?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 거리에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매력이 뭔지, 무엇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한번 알아봐야겠고. 아유, 정말. 이 오래된 동네에 어찌 이리 젊은 분들이 많은지 조금은 신기하기도 한데요. 요즘 뉴트로라고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게 유행이라는군요. 신기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게 돼서 저는 일지로를 자주 가요. 이거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는 아니고 또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흔한 것보다는 나만의 그런 독특한 특색이 있는 거를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맥주집에도 역시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네, 아유, 시원하게 많이들 드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았다 갔겠습니다. 40년 동안. 오래 가게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죠.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 젊은 분들 만나게 돼서. 일단 딴 걸 떠나서 제일 맥주가 맛있고 우선은 맥주가 맛있고. 좀 뭔가 오래된 곳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가 그래도 계속 좀 더 오래 지켜졌으면 좋겠어서 저 친구들이랑 이곳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도 어떤 옛날의 어떤 그 문화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구와 신세대의 어떤 그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이 중간에 어떤 뭐 이 징검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그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이쪽 지역의 어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오래 가게가 세대 간 소통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오래 가게는 우리의 역사이고 또 문화적 자산이죠. 그것이 오래 가게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는지요. 체중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지금 몇 킬로 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사실 몸무게에 신경 안 쓴다고. 개뿔. 지금도 마음이 쓰여가지고. 언젠가는 이 체중계 숫자가 더 이상 나에게 약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Just say I'm not the baddest